안녕하세요. 1학번 새내기 여러분. 홍익대학교 법학부 제14대 학생의 투모로우 A반 부회장 박찬영입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신입생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몹시 설레네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신 것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비대학 행사는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인데요. 1부는 12시부터 1시까지 법과대학 부장님 환영사, 교수님들 환영사, 학생의 소개, 수강 신청 안내, 비대면 수업 방식 안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시부터 1시 10분까지의 쉬는 시간 및 작은 이벤트 시간이 끝나면 2부는 1시부터 2시 30분까지 학회 토크쇼, 학회 소모임 안내, Q&A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예비대학이 끝난 후 선배와의 교류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먼저 황창근 학부장님의 환영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법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황창근 교수입니다. 여러분 홍익대학교 입학하게 된 것을 아주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130명의 입학생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요. 현재 이제 법과대학은 교수님이 국내 교수 28분하고 외국인 교수님 2분하고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과대학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크고 학생 수나 교수님 숫자나 제일 큰 대학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제 원래 직접 만나가지고 이런 예비대학을 이제 해야 될 텐데 우리 이제 학생에서 마련한 예비대학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알차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에서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치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내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 1년이 될지 아니면 6개월이 될지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매우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좋은 또 경험이니까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추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 들어오면 이제 졸업 후 진로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심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요. 법학부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과를 졸업을 하면은 법대 졸업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는 사실은 이제 일종의 좀 정해진 값에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트랙이 이제 6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트랙별로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6개는 로스쿨 트랙이 첫 번째가 있고 이건 이제 법과대학을 들어왔으면은 일단 법조인이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이제 좋은 방식입니다. 좋은 방법이고 용이한 방법입니다. 진출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 법률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로스쿨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나갈 수 있는 공익인재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도 법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법무 트랙이 있고 또 이제 분야별 전문직이라는 게 있죠. 세무사나 공인노무사나 뭐 변리사나 이제 법률 전문직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직들도 대개의 경우에는 한 60% 내지 한 90% 이상의 법률 수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간혹 이제 외국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외교관이라든지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그 분야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처럼 이제 연구를 하거나 이제 교수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까지 해서 6개 트랙이 있는데 이 6개 트랙을 이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6개 트랙별로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이 트랙을 적합하게
전공을 하고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전공 과목별로 이제 모듈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많이 듣게 되면 그 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잠시 후에 아마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졸업식 진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떤 진로에 이제 진출을 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진출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로스쿨로 가는 학생들이 이제 최근 이제 몇 년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로스쿨 체제로 바뀌었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이제. 그래서 매년 한 대체적으로 한 30명 내외의 학생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삑삑거리는데 됐어요. 이게 이제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로스쿨에 진출을 하고 또 로스쿨에서 나오면 다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니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통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4년간 이미 그 법학을 선행학습을 해서 굉장히 높고 또 그래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다 변호사 시험을 붙고 그래서 검사나 로클럭이나 뭐 이런 데로서의 진출률이 굉장히 높아서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없는 대학 중에서는 국내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편이고요. 공무원 시험도 굉장히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중에 5급에 해당되는 이제 고시에도 여러 명이 합격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세무사나 노무사 시험 같은 전문직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할 때는 뭐 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애들을 이제 대학생들 다 데리고 있고 하는데 대학 갈 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여곡절 끝에 좋아서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들어가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법학과 학생이 되는 것이니까 전공에 충실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실하게 생활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학교 수업이 원활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저는 집에만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오라고 이거 권유를 하고요. 학교에 나와서 어디선가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나와서 아침에 이제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비대면 수업 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대 와서 법학 도서관도 구경을 하고 또 이 홍대 앞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그 학교로서 제일 주변에 이렇게 알려진 데가 홍대 앞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앞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친구도 마시고 집에만 절대 있지 말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신입 다시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고 이제 새 신입생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여러분 잘 피해 다니시고 앞으로 한 4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이렇게 치시고. 네, 지금까지 홍창근 학부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만날 교수님들 한번 만나볼까요? 교수님과 함께한 밸런스 게임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한다고 하시네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법과대학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투머로우죠. 법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대의 내일을 함께할 신입 직부를 모집합니다. 먼저 선배들이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고 오시죠. 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학생의 진심인 선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입 직부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참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 나가요. 네. 이제 수강 신청 안내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24일 2시 여러분들의 1학 학기를 결정지을 운명의 순간입니다. 걱정 많으실 여러분을 위해 수강 신청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강 신청과 시간표에 대해서 발표할 복지국장 배원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미 배포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그냥 PPT 화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용어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거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거든요.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히 도움될 것 같고 이 PPT 화면은 PPT 자료가 법과대학 공식 카페에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게 넘어간다거나 캡처를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법과대학 카페에서 내려받으셔서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선, 전필, 그리고 교양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도 미리 배포된 신입생 배포 자료의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 1학년 때 시간표인데
1학년 때 시간표인데 보통 어떻게 수강 신청들을 하느냐, 어떻게 시간표를 짜느냐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전 1학년 때 전공 선택에 해당하는 개혁과 법학 인문 두 과목 다 들었고 전공 선택이지만 1학년 때는 두 과목밖에 없잖아요. 이거 두 개 다 보통은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드래곤볼에 해당하는 교양 두 과목과 교양 필수인 영어, 그리고 여기에 사이버 강의 한 과목까지 해서 17학점인가 18학점인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통의 시간표이고 영어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시간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어라는 과목이 교양 필수라서 들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1학년 때 가장 많은 인원수가 열립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수강 신청을 실패하면 2, 3학년 때는 더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꼭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난 시간표 이미 짰고 담아두기까지 다 했는데 영어를 안 넣어서 시간표를 짜셨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다시 넣어서 낑겨서 시간표를 한 번 더 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강 신청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담아두기 기간, 즉 사전 선택 기간 1차 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현재 2차 사전 선택 기간 진행 중입니다. 담아두기라는 걸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홍익대학교는 수강 신청 당일에 하나하나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담아두기를 한 과목을 한꺼번에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담아두기를 안 해두시면 남들은 한꺼번에 수강 신청할 때 본인만 과목 하나하나 검색해서 들어가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아두기 꼭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2차 사전 선택 기간 진행 중이고 2월 22일 5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난 시간표 안 짰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에브리타임 어플 받으셔서 시간표 짜시고 이따 선배의 만남 시간에 도움 받으시고 담아두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아두기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아직 기간 중에 있으니까요. 내가 담아둔 과목이 내가 담으려고 했던 과목이 맞는지 강의실이나 뭐 시간 등등 한 번 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 당일은 2월 24일 수요일이고요. 2시부터 5시라고 쓰여 있는데 저 시간 중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냥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는 개념이 아니라 2시에 딱 들어가셔서 티켓팅 하듯이 클릭을 빠르게 하셔야 원하는 시간표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당일이 2시부터 5시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2월 24일 수요일 2시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신청 기간과 정정기간, 철회기간 안내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수강 신청 실패하시면 그때 가셔서 생각하셔도 늦지 않고요. 이 기간에 대한 안내는 여기 PPT에도 써 있지만 법과대학 아니 홍익대학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도 네,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표 안 짜신 분들 에브리타임 어플 꼭 까셔서 시간표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은 시간표를 짤 때 쓰는 것 말고도 학회 중에도 중간중간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어플이니까요. 아직 안 까신 분들 계시다면 꼭 까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리타임 어플은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보는 기능 말고도 커뮤니티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커뮤니티 부분 보시면 법과대학 학생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생활 중간중간에 많은 공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지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거 없도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에브리타임 어플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학교에서 만들어준 어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보만 믿고 시간표 짜신 후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뭐 정보가 다르게 써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보통은 다 똑같이 써있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 불이익 당하지 마시고 에브리타임에서 짠 내 시간표랑 클래스넷에서 내가 담을 과목과 교수님 성함 또는 시간, 뭐 강의실 등등 한 번씩 꼭꼭 확인해 보시고 수강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학번부터 찾으셔야 하는데요. 홍익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신편익스 학번 검색 들어가시면 학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번 찾으신 이후에 과목 담기 하실 건데 과목을 담는 홈페이지는 홍익대학교 클래스넷에 들어가셔서 정기학교 수강 신청 클릭하시고 수강 신청하면 바로 가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홍익대학교 수강 신청 검색하시면 이런 홍익대학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수강 신청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학번 찾으신 대로 학번 여기 입력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네, 과목 담기 누르셔서 과목 담으시면 되는데요. 과목 담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과목 검색하셔서 담으시면 되는데 지금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법과대학 법학부잖아요. 법과대학 법학부 1학년 네, 선택해 주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이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네, 전공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들을 교수님, 내가 맞는 시간 선택하셔서 클릭하셔서 과목 담기 누르시면 담아집니다. 과목 담은 이후에는 우선순위 정하기 담은 과목 현황이라는 튜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순위라는 건 말 그대로 컴퓨터한테 이것부터 수강 신청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고 큰일이 나지는 않지만 이거 안 정해주시면 수강 신청할 때 불리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꼭 1학년 때 잡아가셔야 한다는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들어야 졸업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1학년 굉장히 소규모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수강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해두지 않으시면 다른 1순위로 해둔 사람한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영어 같은 교양 필수 과목들은 꼭 1순위로 선정해 주시고 그거 말고도 인원이 적은데 내가 꼭 듣고 싶은 과목 혹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과목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앞쪽으로 선정해 주시고 사이버 강의는 맨 마지막으로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강의는 600명에 육박하는 굉장히 대형 강의예요. 그래서 사이버 강의는 경쟁률이 전혀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교양 필수나 인원이 적은 과목은 먼저, 사이버 강의는 가장 뒤로 이렇게 우선순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한 이 정도 페이지에서 선정을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쯤에 저장하기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이거 안 누르시면 우선순위 선정한 게 저장이 안 되거든요. 이거 안 누르셔서 우선순위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담아두기도 다 했고 우선순위도 다 정했다 하시는 분들 저장하기 안 누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 당일입니다. 수강 신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실 건데요. 이 로그인이 중간중간 자동 로그아웃이 됩니다. 5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이 로그아웃이 되는 거 새로 고침하면 로그아웃 안 되니까요. 중간에 한 번씩 새로 고침 꼭 해주시고 여기 담은 과목 수강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 겁니다. 1시 59분 59초에서 2시 딱 되면 저 담은 과목 수강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 건데요. 여기 위에 과목별 수강 신청하기라고 빨간색 글씨 보이시나요? 저게 빨간색이라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담아뒀잖아요. 담은 과목 수강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 겁니다. 네, 위에 과목별 수강 신청하기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담은 과목 수강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누르면 지금 수강 신청하기 기간이 아니라고 뜨는데 수강 신청 당일에는 아마 정확히 이쯤에 수강 신청하기 버튼이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총 두 개 누르셔야 합니다. 담은 과목 수강 신청하기를 누른 후에 로딩되는 화면에서 수강 신청하기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시뮬레이션해서 캡처해온 화면인데요. 저는 이렇게 시계 2개 띄워놓고 수강 신청하는데 이건 개인 사정 따라 입맛 따라 한 개 띄워두시든 5개 띄워두시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이 서버 시간을 알기 위해서 저는 서버 시간 해주는 사이트를 띄워놓는 건데 이 서버에 우리가 수강 신청할 서버에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서버 시간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타임시커든 네이비즈미든 편하신 거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고 새로 고침해서 로그인 되어 있나 중간중간 꼭꼭 확인해 주시고 2시 딱 될 때 저기 커서 여기다 둔 다음에 담은 과목 수강 신청하기를 2시가 딱 되면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시고 여기 뜨는 수강 신청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 다음 어떤 화면이 뜨느냐 여기에 쭈르륵 제가 이런 거 수강 신청 성공했어요 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일단 그거 보시고 개수부터 세세요. 내가 6과목을 담아뒀는데 여기 6과목이 뜬다. 그럼 올 클리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계시면 되는데 내가 6과목 담아뒀는데 여기 3과목밖에 안 뜨면 3과목을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놓쳤는지 내 시간표에 어디에 빵꾸가 뚫렸는지 빠르게 확인하셔서 여기 과목별 수강 신청하기 이제 여기 들어가셔서 과목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올클에 실패하셨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주워 담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시간표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디 시간표가 빵꾸 났는지 어떤 과목을 놓쳤는지 빠르게 확인하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주워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셋 짚어드리겠습니다. 담은 과목 수강 신청하기 누른 다음에 화면이 하얗게 되면서 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1학기가 하얗게 변해버릴 수 있으니까 인내하시고 컴퓨터를 믿으시면서 로딩이 되기를 꼭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과목 수강 신청하기 다음에 수강 신청하기 버튼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버튼 총 2개 누르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월클에 실패하셨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과목들 주워 담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시간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뭐 PC방 나가시거나 게임 키지 마시고요. 여기 수강 신청 전체 현황 보기라고 있어요. 저기 들어가셔서 시간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강의실이나 시간 맞는지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정 및 철회인데요. 여기 쓰여 있는 것들은 방법이고요. 이따 선배와의 만남 시간에 보통 어떤 교수님이 정정서를 받아주시는지, 어떤 교수님이 안 받아주시는지, 혹은 어떨 때 철회를 하는지 등등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내일처럼 친절하게 알려주실 분들이거든요. 선배들 100분 활용하셔서 정정 및 철회에 대해서 감을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수강 신청 제한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띄어져 있는 화면은 공중교양에 있는 범죄와 사회라는 과목의 수업 계획서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 유의사항에 위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 뜻은 법학과 학생들은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범죄와 사회니까 법 관련된 과목인데 사대생들을 위한 과목이라서 법대생들이랑 사대생들이랑 같이 들으면 사대생들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법대생들은 들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과목인데요. 이런 과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대생들은 들을 수 없는 수업, 공대생들은 들을 수 없는 수업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수업 계획서 참고하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는 선배와 만남 시간에 물어보시면 선배들 다 알 거예요.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계획서에는 이런 수강 신청 제한 말고도 교재, 과제 등 유용한 정보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수강 신청하시기 전에 과목별로 수업 계획서 꼭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제한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 4, 3, 2, 1 추가라고 되어 있고 10, 20, 30, 40, 4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4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4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이고 두 번째가 3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20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4학년, 3학년 합쳐서 20명 들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 3, 2학년 합쳐서 30명 들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4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8명이 듣는다. 그럼 2학년은 12명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 3, 2 학생 다 합한 게 40명이고 추가까지 합한 것도 다 40명이라는 소리는 추가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학점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1학년 학생은 최대 19학점까지 들을 수 있고 12학점 미만으로는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강의는 매 학기당 2과목씩 들을 수 있고요. 보통 매 학기 한 과목씩 이렇게 듣는 게 보통입니다. 이상이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 수강 신청 안내 PPT는 법과대학 네이버 카페에도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웹엑스로 진행하는 비대면 대학생활 약간 생소하죠? 저 역시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을 도울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학부 학생의 투모로우 비반 부회장 장예원입니다. 네, 여러분 과방 궁금하신가요? 저희 법과대학 과방은 홍익대학교 정문인 홍문관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회실 또한 이곳에 위치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저희 법과대학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에브리타임 총 5개의 플랫폼을 통해 학우분들께 법과대학의 주요 정보 및 행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팔로우하셔서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각 커뮤니티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입생 단톡방에 꼭 들어와주세요. 2월 중에 올라간 신입생 환영 키트 배송용 실거주지 폼 작성 안내 보셨을까요? 이번에 학생회에서 신입생 환영 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간혹 입학처 주소와 다른 곳에 사는 학생들이 있어 배송 정보 폼을 작성하셔야 배송이 가능하니 아직 작성 못하신 분이 있다면 3월 5일까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법학부 SNS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번에 걸친 배송 이후에 별도의 배송 계획은 없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 이제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웹엑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웹엑스의 설치법 먼저 알아볼까요? PC의 경우 위에 링크 접속 후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후 웹엑스 프로그램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되면 설치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설치가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스마트폰의 경우 더욱 간단히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웹엑스 앱만 다운로드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계정 인증 방법입니다. 웹엑스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클래스넷에 등록된 이메일로 웹엑스 인증 메일이 발송되는데요. 메일 주소를 인증하고 웹엑스 패스워드 설정 후 가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클래스넷에 등록된 이메일로 자동 활성화됩니다. 이제 수업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은 보통 클래스룸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따로 링크나 방번호를 공지해 주시면 해당 링크나 방번호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수업 중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채팅을 통해 질문을 하거나 교수님께 양해를 구한 후 마이크를 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먼저 실시간 원격 강의 수업 전 카메라와 마이크 등 반드시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수업 방식에 따라서 카메라와 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접속 끊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연결이 원활한 환경에서 접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하울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피커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이어폰 또는 헤드셋을 개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의 참여 전 마이크가 오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마이크 온 상태로 말을 하게 되면 해당 학생에게 화면 이동하게 되어서 다른 학생들에게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학생은 SNS를 통해서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벌써 1부가 끝났네요. 2부가 시작되기 전 쉬는 시간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학생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홍법 학생의 채널 추가를 눌러주신 후 팔로우 화면을 캡처하여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 14명을 추첨하여 베스킨라빈스 싱글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뒤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껐어요. 마이크 껐어.